저희가 데이터 프레임을 만든 다음에, 그러니까 카테고리 타입들을 뭐 국가 몇 개가 있는지, 대륙이 몇 개가 있는지, 그다음에 연도가 카테고리일 수 있을까? 그래서 뭐 연도는 몇 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찾아보고, 그다음에 이제 그 숫자 타입 변수들을 하나씩 보기 시작한 거죠. 그중에서 기대 수명을 먼저 봤는데, 기대 수명을 봤더니 뭐 최소값, 최대값 차이가 굉장히 심하더라. 그래서 최대값은 어디에서 나왔고, 그죠? 그 다음에 최소값과 최대값은 어디서 나왔는지 우리가 찾아봤더니, 일본과 르완다였었고, 그러면 그 두 개의 나라를 콕 집어가지고 저희가 경향을 한번 봤죠. 예. 그 기대 수명이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 일본과 르완다를 이렇게 봤더니, 굉장히 많이 다른 그런 특이점이 르완다에서 보였고요. 그러면은, 일본이 세계적인 추세인 건지, 아니면 르완다가 정말 세계적인 추세고, 일본이 이상한 건지를 보기 위해서, 연도별로 평균을 계산을 해봤죠. 그래서 그거를,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일본이 세계적인 추세의 그 기대 수명과 비슷하고, 르완다는 완전히 다르더라. 그래서 그 다음에 했었던 게, 그러면은 우리가 대륙별로 또 뽑아볼까? 대륙별로 추세는 어떨까라고 하는 걸 보기 위해서 그룹 바이 대륙별, 연도별, 기대수명 이렇게 봤었죠. 그래서 뭐를 이렇게 봤더니 전체적인 추세는 기대수명은 연도가 커질수록 점점 기대수명이 커지는 게 일반적인 그런 추세인데 그런 기울기가 뭐 급격할 수도 있고 기울기가 완만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기대 수명은 계속해서 높아지는 게 추세더라. 모든 대륙에서. 근데 약간 특이한 게 아프리카 대륙에서는 기대 수명이 적어지거나 일정하게 유지되거나 줄어드는 그런 경향이 보이더라. 그럼 도대체 아프리카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라고 해서 아프리카만 또 따로 본 거죠. 근데 아프리카 대륙을 국가별로 보려고 하면 국가가 너무 많아요. 아프리카 대륙만. 아마 그 대륙별로 나라 숫자가 제일 많은 게 아마 아프리카 대륙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국가를 다 보기에는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제가 남쪽 지역에 있는 5개 지역을 제가 뽑아드렸고 그 다음에 북쪽 지역에 있는 국가 5개를 뽑아드렸어요. 그래서 뭐 물론 다른 나라들을 더 추가하거나 아니면 바꿔서 그 써보시는 것도 좋아요. 써보시는 것도 좋고 남아프리카 쪽의 그런 나라들을 보니까, 갑자기 기대 수명이 훅 하고 꺾이면서 그랬다가 다시 회복되고 있는, 그죠? 네. 어,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그 2007년도까지도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고, 그죠? 기대 수명이. 나머지 지역은 이렇게 조금씩 회복하고 있는 그런 모습의 그 그래프를 얻었어요. 그래서 기대 수명이 갑자기 왜 이렇게 꺾이고 그 다음에 아직도 예전의 기대 수명까지 올라가지 못했을까? 라고 어떤 사건이 있겠다, 여기도. 그래서 이렇게 장기간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는 뭐 전쟁이 정말 20년 동안 있을 수도 있겠고 여기서는 전염병의 문제였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제가 북아프리카 지역의 5개 국가를 뽑아드렸는데, 여기는 보면은요, 기대 수명이 이렇게 훅 하고 꺾이는 부분이 없어요. 꾸준히 늘어나죠. 그래서 히브 바이러스가 이렇게 전파가 된 지역이 아프리카 남부, 중부, 이렇게 쭉 전파가 됐고, 북쪽 지역도 전파가 되기는 했지만, 여기는 감염률이 1%가 안 된대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래서 북쪽 지역에서는 똑같은 아프리카 지역이더라도 북쪽 지역에서는 기대 수명의 어떤 추세가 급격하게 꺾이거나 이런 부분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아프리카 남쪽하고요. 아프리카 중부 지역에 있는 또 국가 이름들을 찾아보시면 또 그 추세들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만 보고도 저 시기에 저 대륙에 아니면 저런 국가에 어떤 일이 사건이 있었겠구나 하고서 우리가 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각화의 숫자만 볼 때와 그죠? 숫자만 이렇게 눈여겨 볼 때와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시각화해서 딱 이렇게 보게 되면 시각적으로 어떤 특이한 점이나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니면 특이한 추세 그런 것들을 발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또 그 심화된 분석이나 아니면 어떤 사회적인 요인들을 찾아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런 게 데이터 분석에서 여러분들이 하시게 될 일들이겠죠. 재밌지 않아요? 재미없으세요? 네. 자, 이렇게 해서, 그 기대 수명에 대한 얘기는 저희가 했고요. 인구, 그 다음에 인구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인구 최대값, 최소값 찾아보자. 뭐, 아마도, 우리 최대값 찾았을 때 아마 중국이었나?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죠? 최대값만 찾아볼게요. 최대값만. 그래서 인구에 대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인구 분석, 인구에 대한 분석. 최대값인 행을 바로 찾을게요. 자, 데이터 프레임, 컬럼 이름 뭐였죠? 탑이었나요? 탑이면은 이렇게 쓰면 안 되죠. 탑은 뭐라고 나와요? 탑은 def니까 이거 메서드란 뜻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컬럼 이름으로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구를 보시려면 얘는 이렇게 쓰실 수밖에는 없으세요. 문자열로 컬럼 이름을 주실 수밖에 없으세요. 이 값이, 그죠? 이 값이 같다, 뭐랑 같다, 최대값과 같다라고 하시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합이라고 하는 컬럼을 선택해서 최대값이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해 두시면 중국이죠. 중국이고 2007년도, 그러니까 꾸준히 증가했겠죠, 인구가. 몇 억? 13억이에요. 13억. 중국 나라 하나가 아마 전 세계 인구 다 해서 60억 정도일걸요? 네, 그 60억 정도에서 13억이면은, 그죠? 20%는 안 되지만, 네, 굉장히 많은. 요즘은 또 인도가 굉장히 많이 올라오죠.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네. 그래서 최대값인 곳은 이렇게 찾았고요. 요것도, 요렇게만 하고 넘어가면 너무 재미없잖아요. 네. 대륙별로 볼까요? 대륙별로, 대륙별 인구 변화. 인구 변화를 우리가 한번 보자. 대륙별의 인구 변화를 보겠다는 얘기는 각각의 대륙에서 연도별로 평균을 계산해 주면 되지 않을까요? 그쵸? 각각의 대륙에서 연도별로 그 인구의 평균을 계산하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그룹을 만들어야 되겠죠. 데이터 프레임에서 부분 집합들을 만들어야 될 거예요. 자, 우선 뭐가 있으면 될까요? 대륙 컨티넌트 대륙이라고 하는 게 있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는 또 같은 대륙 안에서는 52년도, 57년도 이런 식으로 연도를 뽑아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대륙별로 쭉 먼저 그룹을 만들고 아프리카, 아메리카, 아시아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 그 다음에 아프리카 대륙 안에서는 다시 52년도, 57년도, 62년도, 67년도 이렇게 연도별로 만들겠죠? 그럼 부분 집합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 부분 집합에서 무슨 컬럼을 선택하면 돼요? 인구라고 하는 컬럼을 선택하면 되죠.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이렇게 쓸 수가 없다예요. 팝은 데이터 프레임에서 가지고 있는 메서드 이름이니까 여기서도 이렇게 쓸 수가 없어요. 어떻게 쓰면 될까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점이라고 하는 참조 연산자 대신에 여기서 인덱스 연산자를 쓰고 컬럼 이름을 써주시면 돼요. 그리고서 점하고 메서드를 호출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제일 위쪽에 아프리카 대륙의 52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10의 6승이니까 얼마인가요? 1, 10. 0이 이거는 곱하기 10의 6승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0이 6개 있다는 얘기예요. 1, 10, 100, 1000만, 10만. 45만? 이런 뜻이 45만. 아니다.
10만, 100만. 앞에 숫자가 있으니까 100만. 450만이라는 뜻이에요. 450만. 450만이라는 뜻이고, 어, 그게 이제 단위가 이제 어떻게 됐어요? 10의 7승까지 됐죠. 억 단위로 바뀐 거예요. 네. 네. 그런 얘기고요. 그런 얘기고, 아메리카 대륙 52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그다음에 아시아 대륙, 유럽 대륙, 그리고 오세아니아 대륙.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죠. 자, 그러면, 얘네들을 시각화해 보면, 어느 지역에서 가파르게 증가하고, 뭐 어느 지역에서 완만하게 증가하고, 이런 것들을 또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이 내용을 우리가 시각화를 해보면, 세번 라이브러리를 이용하실 때는 그냥 바로 여기서도 라인 그래프로 그릴까요? 라인 플러스로 그리고요. 데이터 프레임은 원본을 그대로 사용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Y축은 우리가 궁금한 거는 인구죠. 그러니까 인구가 Y축으로 들어갈 거는 맞고요. X축을 뭘로 할 거냐예요. X축을 대륙으로 할까 연도로 할까 한데 우리는 변하는 추세를 볼 거니까 X축은 연도를 쓰시면 되는 거예요. 연도. 그죠? 그리고 네, Y축은 3이라고 쓰시면 되는 거고요. 그럼 대륙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대륙은 색깔을 다르게 주시면 되겠죠. 슈를 주시면 돼요. 여기를 컨티넌트. 그 다음에 라인 플롯에 에스티메이터 있습니다. 여기 에스티메이터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에스티메이터의 기본값은 평균이라고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이거 안 주셔도 상관없으세요. 그래서 에스티메이터는 안 줄게요. 생략하고 에러바만 없애버리겠습니다. 에러바만 none으로 할게요. 그래서 파이플럿 그리드, 파이플럿 보여주세요를 해볼게요. 마커를 안 찍었어요. 그냥 곡선처럼 보이게 마커를 안 찍었고요. 물론 마커를 찍어서 볼 수도 있어요. 마커를 찍어서 볼 수도 있고. 아무래도 아시아 지역이 4천만에서 12억까지 평균, 평균 값이기 때문에 그래요. 12억까지 이렇게 쭉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빨간색은 어디예요? 아메리카 대륙입니다.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합친 거죠. 여기가 2천만이 안 되죠. 2천만이 안 되는 인구에서 그 다음에 평균 4천만 뭐 그렇게 되는 것 같고요. 아니다, 4억인가? 12억. 아, 여기가 12억일 테니까 여기가 4억. 4억이군요, 4억. 네. 네, 그런 식으로. 네, 네. 뭐 이렇게 추세를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인구가 증가하는 곳은 여기 아시아랑 아메리카 대륙이 인구가 좀 많이 증가하는 편이고요. 증가하는 편이고 노란색은 유럽, 그다음에 초록색은 아프리카, 그다음에 보라색은 오세아니아인데 여기는 그 유럽과 오세아니아는 거의 정체예요, 인구가. 늘어나는 건 잘 안 보이죠. 거의 그 수평선에 거의 가깝죠. 물론 또 자세하게 또 이 부분을 확대해서 보면 또 늘어나고 있기는 있어요. 아주 살짝 늘어나고 있기는 하고. 아프리카는 늘어나고 있는 거는 맞아요. 여기가 이렇게 증가하는 곡선이 보이죠. 어, 다른 뭐 유럽이나 오세아니아와는 좀 다르게 증가하는 부분이 보이기는 보여요. 근데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인구수 자체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대륙별 인구 변화를 이렇게 봤어요. 아시아가 너무 크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 자릿수가 한 자리 정도가 더 크기 때문에 다른 지역하고 비교하기가 조금 음,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자, 그럼 만약에요. 요 아래쪽만 우리가 자세히 보고 싶어요. 아시아는 얘네들은 너무 크구나 하고 제거하고 요 아래쪽만 보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요 아래쪽만 자세하게 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데이터 프레임에서 아시아를 제외하고 보면 되겠죠. 자, 한번 해볼까요? 데이터 프레임에서 아시아를 제외하고 이거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말씀드렸어요. 여기가 아시아 대륙이 다른 지역들에 비해서 10에 공 하나가 더 많기 때문에, 공 하나가 많기 때문에, 여기 다른 지역이 어느 정도의 기울기로 증가하고 있는지가 자세하게 안 보이니까, 여기만 띄어내서 좀 더 자세하게 보겠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물론, 뭐, 플롯 LI 같은 인터랙티브 그래프였었으면 여기를 쭉 드래그 해가지고, 그 드래그한 부분만 확대를 시켰을 수도 있겠죠. 뭐 찾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아, 어, 표현으로 하지 말고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인구는 그 평균을 계산한다기보다 그 대륙에 있는 인구를 전부 다 합쳐주는 게 좋지 않을까요? 제가 지금 조금 잘못 생각했던 것 같아요. 여기서 평균을 계산한다라고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1952년도 유럽의 인구, 그러면 유럽 지역에 있는 모든 국가의 인구들을 다 더해주면 되겠죠. 그다음 만약에 1952년도 아시아 지역의 인구, 그러면 아시아 국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의 인구를 다 더해주면 되겠죠. 여기서는 평균이라고 하는 의미보다 썸이라고 하는 의미가 더 나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인구를 계산하려면. 그죠? 썸을 다시 한번 계산해 볼게요. 썸을 다시 계산해 보면 숫자들이 달라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정수로 나올 거예요. 정수로. 그래서 대륙별로 인구 변화를 보기 위해서 썸을 계산을 했고요. 썸을 계산을 했고, 그럼 이런 숫자들을 우리가 그래프로 그리시려면 여기서 빠뜨리면 안 되겠네요. 에스티메이터를 생략하면 안 되겠네요. 에스티메이터를 썸이라고 주시면 돼요. 어, 에스티메이터의 기본값이 평균이기 때문에 합계라고 하는 거는 생략하시면 안 돼요. 경향은 비슷해 보여요. 경향은 비슷해 보이는데 이제 여기 옆에 숫자들이 보시면 좀 달라졌을 거예요. 숫자들이. 여기 40억. 그쵸? 중국하고 인도하고 다 합쳤는데 그것만 했는데 뭐 10억밖에 안 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예, 아시아 인구 40억. 그다음에 여기 뭐 10억. 여기는 5억. 그런 의미예요. 그죠? 음. 그래서 썸으로 하겠습니다. 썸으로. 썸으로. 그래서 40억, 여기 10억, 10억 합치니까 60억. 그죠? 한 6, 70억 정도 되겠네요. 전 세계. 자, 볼게요. 여기만 띄어내서 보겠다고 했습니다. 숫자는 안 찾고 그냥 바로 그래프 그릴게요. SNS 점 라인 플럭 그려주세요. 이렇게 하고요. 데이터 프레임을 지정해 주시면 되는데, 원본 데이터 프레임에서요. 데이터 프레임의 국가, 컨트리, 대륙, 죄송합니다.
컨티넌트. 대륙이 아니다로 하면 되지 않을까요? 뭐가 아니다? 아시아가 아니다. not 아시아. 이렇게 하면 아시아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대륙이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이 만들어진 거죠. 그죠? 이 데이터 프레임에서, 이 데이터 프레임에서 X축은 연도를 사용하고, 우리가 관심 있는 변수는 Y축에 인구를 넣고, 그 다음에 색깔을 대륙별로, 컨티넌트별로 이렇게 그려주면 될 거고요. 여기서는 에스티메이터가 있는데 기본값은 평균이지만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합계, 인구들의 합계, 그리고 에러바는 쓰지 않겠다. 넌을 하겠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지. 여기 나머지는 아마 다 똑같을 텐데 요거 부분집합만 만들어내서 아규먼트를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셔서 파이플럿 그리드 그려주고 파이플럿 모여 주세요라고 하시면 되겠죠. 네, 이런 추세를 얻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를 조금 더 확대해서 본 거라 봤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 여기 0에서부터 1억까지 10의 구순까지 그죠? 네, 1억까지를 보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는 0.2, 0.4가 아니라 2, 4, 6, 8 이렇게 나왔네요. 왜 다를까요? 위쪽은 0.5, 1.0, 1.5, 2.0인데 여기는 왜 2, 4, 6, 8일까요? 뭐가 다르기 때문에? 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르기 때문에. 무슨 단위가 달라서 그럴까요? 여기 힌트가 있죠. 곱하기 10의 구승이란 뜻이고. 그러니까 이거는 4라고 되어져 있는 부분은 4 곱하기 10의 구승이라는 얘기예요. 0이 9개 있는 거예요.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그 다음에 4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40억. 이게 40억이란 뜻이고, 아래쪽에서는 여기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10의 8이라고 써져 있죠. 10의 8승이란 뜻이에요. 0이 8개라는 뜻이에요. 8개. 그러니까 여기는 1억이잖아요. 그죠? 여기가 10억이죠. 여기가 10억이고 여기가 5억이죠. 맞아요? 여기가 5억이란 말이에요. 저도 그억 단위가 그렇게 익숙하지가 않아서 억, 10억 이런 게. 네, 자, 이렇습니다. 그래서 경향을 이렇게 봤어요. 인구가, 음, 전 세계 인구가 어떻게 변하고 있느냐, 각 대륙의 인구가 어떻게 변하고 있느냐를 봤고요. 자세히 보니까 좀 달라졌죠. 오세아니아는 인구가 거의 없어요. 호주, 뉴질랜드 이쪽은 인구가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이런 게 거의 없어요. 그죠? 아프리카는, 예, 인구 수만 놓고 보면 빠르게 증가를 해요. 물론 뭐 거기가 기대 수명이 낮기도 하고 뭐 기대 수명이 커졌다 작아졌다 이런 경향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일단은 출생 대수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인구가 꾸준히 늘어나요. 인구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이미 어디를 추월했냐면 아메리카 대륙을 추월해 버렸어요. 그죠? 출생률은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대륙이 많이 태어나는데 또 일찍 또 많이 사망을 하기도 하는 거고 기대 수명이 낮다는 얘기는 아메리카는 거의 직선처럼, 곡선이 아니라 거의 직선처럼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럽은 완만하게 늘어나고 있어요. 4억에서 6억까지 늘어난 거죠. 그동안, 이 기간 동안에 한 2억이 조금 안 되는, 한 1.8억 정도의 인구가 늘어난 거고, 유럽은. 미국이 아니라 아메리카 대륙. 아메리카 대륙은 오히려 적은 인구에서 출발을 했는데, 굉장히 빨리 유럽의 인구를 추월을 해서 이렇게 올라간 거를 보실 수 있으시죠. 지금은 아프리카 대륙이 여기 기울기가 확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미 추월한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좀
잘 볼 수 없었던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해서 보니까 이렇게 좀 자세하게 볼 수가 있었죠. 그리고 그 아까 기대 수명하고 인구 수하고를 이렇게 같이 비교를 하시면 기대 수명은 낮은데 어떻게 인구는 이렇게 빨리 증가하고 있을까? 이거를 보면은 예, 출생률과 사망률이 둘 다 높은 거예요, 둘 다. 둘 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그래서 인구는 네, 인구 최대값 찾으세요 했는데 인구에 대해서는 요 정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정도 하고 뭐 중국 꾸준하게 늘고 있을 거고요. 인도 꾸준하게 늘고 있을 거고 뭐 거기야 뭐 10억 이상으로 네, 그렇게 하고 있을 거예요. 네. 인구 분석은 요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GDP 찾아보셨죠? 이 1인당 GDP, GDP per cap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한번 최대값도 찾아보고 최소값도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값과 최소값을 다 찾아볼게요. 네, 그럼 이 시간이 거의 되고는 1인당 GDP. 최소 최대까지만 찾고 저희 점심시간 갖도록 할게요. 1인당 국민 총생산, 1인당 GDP 분석할게요. 1인당 GDP가 최대값과 최소인 1인당 GDP 최대값, 최소값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찾아볼게요. 데이터 프레임이 있고요. 데이터 프레임이 있고 우리가 필요한 거는 두 개의 조건을 만족하면 돼요. 둘 중에 하나를 만족하면 됩니다. 최대값이거나 최소값이거나. 이때 그 엔드나 오어 연산자 왼쪽과 오른쪽은 반드시 괄호를 써주셔야 돼요. 괄호 안 쓰시면 안 됩니다. 불리언 인덱싱에서 불리언 인덱싱에서 오어 엔드 연산자 기호 왼쪽과 오른쪽은 괄호를 쓰셔가지고 연산 순서를 반드시 명시를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데이터 프레임에서 1인당 GDP는 GDP per cap이라고 그 변수 이름이 있고요. 같다죠. 최대값은 다시 df GDP per cap 그 다음에 점 max 이렇게 하시면 여기까지가 최대값. 최대값. 이거 나눠서 쓰실 수도 있으세요. 여기 괄호가 시작했으니까 여기를 이렇게 그 줄 바꾸면서 내려서 쓰셔도 괜찮습니다. 네. df GDP per cap 같다. 데이터 프레임 1인당 GDP 최소값과 같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물론 그냥 한 줄에 다 보이면 한 줄에서 다 쓰셔도 상관없으시고요. 그냥 뭐 이렇게 별로 뭐 보기 어렵지 않다 그럼 이렇게만 쓰셔도 상관없으시고. 네, 자 보면은 1인당 GDP예요. 그죠? GDP per cap 여기를 본 거고요. 아마 이 부분은 제가 SQL 하면서 한번 설명을 드렸었을 거예요. 그죠? 쿠웨이트인데 GDP가 꾸준히 늘어날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1957년도에 쿠웨이트가 얼마인가요? 11만 3천 달러? 10만 달러니까 국민들이 평균 1억 이상이란 얘기죠. 모든 국민이 평균적으로 그죠? 우리나라는 이제 고작 3만 달러 정도인데 예, 뭐 그런 걸 볼 수가 있고요. 예, 그런가 하면 또 콩고라고 하는 나라는 콩고 민주공화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2002년임에도 불구하고 241달러 밖에는 안 돼요. 1년 동안의 국민 총생산이 1인당 국민 총생산이 241달러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 네, 오전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GDP에 대한 것들도 저희가 시각화를 하면서 어떤 경향이 있을까, 어떤 추세가 있을까, 뭐 이런 것도 한번 저희가 찾아보도록 할게요. 질문 없으세요? 네.
네, 질문 없으시면 식사들 맛있게 하십시오.